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금구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강좌를 시작합니다.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겠고요. 이번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ris.kr에서 검색하시면 해당 도서를 대여해 볼 수 있는 도서관 목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당과 묘. 사당이 곧 가묘라고 하는데 어째서 이름이 두 개일까요? 지금까지 중국이나 한국에서 모두 근 2000년 동안 묘와 사당은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반 가정의 사당은 가묘라 하고 왕실 사당은 종묘라고 일컫습니다. 묘가 갖고 있었던 특정 망자의 제례를 하는 건축물이라는 그 역할과 상징성은 상당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래도 사당 사자와 사당묘, 종묘 묘자, 그 글자 자체가 다르니 사전을 찾아봐야겠죠. 먼저 사당 사자는 귀신시, 보일시 이 글자와 어떤 직무를 맡을 사 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또 사당묘자, 종묘묘자는 지범자와 아침 조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당묘자, 이 글자는 왠지 신들과는 무관해 보이죠? 사당묘자의 한자 사전 훈에는 사당사자에 없는 정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전이란 나라의 정사를 집행하는 장소로 오늘날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합쳐놓은 곳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전은 조정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점으로 본다면 정전은 전각 안에 있는 실내 공간이고 조정은 그 조종정자가 뜰정자의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고 따라서 실외 공간이 됩니다.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았던 종묘 그림입니다. 16, 17세기 조선시대 예학자 김장생의 가을의 집남 도설 친묘 변명도의 묘 부분 그림으로 중국에서 고대 종묘의 형태라고 전해졌던 고대 종묘의 추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종묘에 대해서 가는 의문, 결론을 미리 언급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 이 책에서 시종일관 관통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종묘는 집, 그러니까 저택이었다 입니다. 묘, 특히 마루종자가 더 붙는 종묘는 통치자의 집이었습니다. 묘는 원래 죽은 사람의 혼령에게 제사 지내는 전용 공간이 아니라 그냥 통치자 또는 귀족, 지역 리더, 나라의 관료 이런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거실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동 장소이자 손님이 오면 응접실도 되었다가 집안 제사 때는 제사 공간으로도 사용하듯이 선진시대, 그러니까 선진시대는 진나라의 진시황제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선진시대에도 집안 내 거실 용도의 특정 공간이나 앞뜰에서 선조 제사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 당시에 묘, 종묘라는 문자 기록 이름을 가졌던 그 건축물은 죽은 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생활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구조물로 기능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 살아있던 자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들 모두의 그리고 공통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시간들 속에는 공자는 물론 맹자, 순자의 활동 시기도 포함됩니다. 또 이런 결론도 있습니다. 가묘라는 표현은 원래 없었다. 종묘라는 단어만 있었고요. 가묘라는 단어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 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좋은 산소자리나 좋은 집터를 명당이라고들 말하지만 명당이라는 표현은
풍수지리 용어가 아닌 종묘의 또 다른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다. 네, 초기에는 명당이라는 것이 풍수지리와 전혀 상관없는 용어였습니다. 묘라는 것이 일반 관료들이나 혹은 지식인 계급의 것이라면 사랑체의 기능을 한 것이고요. 군주의 것이라면 조정 및 정전, 나아가 편정까지의 기능을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선진시대의 묘는 한마디로 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허술한 움직과 구별되는 특정한 양식에 의해 건축된 지배계층의 집이 됩니다. 정리하면 종통의 자격으로 자리에 오른 통치자의 조정 및 정전으로서의 집은 종묘라고 불렀고요. 종묘 중에서 최초로 그 종통을 열었던 초조가 사용해왔던 집은 태묘라 불렀으며 그 외 일반 지식인 계층이나 관료들의 사랑체로서의 집은 그냥 묘라고 불렀습니다. 이상 1단계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종묘 묘자는 지범자와 아침조자를 합해서 조자한 것입니다. 아침조자는 상나라 시대 각골문에서부터 보이는 글자입니다. 각골문은 고대 중국에서 나라의 큰 사건 사고에 대해 점친 사항들을 거북 배딱지나 짐승뼈에 새겨넣은 문자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상나라 후기 도읍지였던 은땅, 은허라고 하죠. 은땅에서 대거 발견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각골문의 아침 조자는 초승달, 반달 이런 모양의 달월자가 들어있습니다. 아침 조자는 태양과 달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아침 시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서주시대 금문의 아침 조자에는 달월자 대신에 시냇물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문은 은나라, 주나라 시대의 청동 기물에 새겨놓은 문자를 말합니다. 종묘문자는 서주시대 금문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각골문에는 존재하지 않는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아침조자 역시 각골문의 아침조자 모양에서 금문의 아침조자 모양인 달월자 대신 시냇물 형태로 변해 있습니다. 아침조의 훈에는 아침뿐만이 아니라 조정, 조현 등의 의미도 있는데요. 조정은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고 집행하는 특정 장소를 말하고요. 조현은 바로 그 장소, 즉 조정에서 신하가 임금을 뵙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 절차를 조의례, 즉 조례라고 말합니다. 조례를 흔히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아침 조회 시간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유교의 예학 분야에서의 용어였습니다. 왕조시대에 늘상 하던 의례였죠. 이에 따라 오늘날의 조회만을 연상할까 해서 저는 조례 대신에 조의례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옛 문장, 고문에서는 조례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주시대 묘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조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종묘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조례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물론 조례는 아침 조자라는 그 문자 속에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듯이 바로 아침에 이행하는 의례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조례를 진행하는 집이라는 의미인 묘자에 어째서 달 모양이 제외되고 시냇물 모양이 선택되었을까요? 사실상 아침이라는 의미에서는 풀들 사이에 있는 태양 형태가 있는 이상 달은 사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주시대의 묘자에서는 바로 그 달 대신에
주나라 때 종묘 건축물상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시냇물로 대체하게 됩니다. 서주시대 도성인 호경, 그러니까 호경은요, 섬사성 성도인 서안시에 소재합니다. 서안시는 서주시대, 서안시대, 또 진시황의 진나라, 또 당나라 등 여러 역대 왕조의 도읍지였습니다. 이 호경은 흐르는 강물이 천자궁을 중심으로 빙 둘러 흘러가는 강물의 환포 중심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묘로 추정되는 건축물 유적지에는 북쪽 담장 밑으로 흘러나가는 배수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바로 묘자에서의 냇물 모양은 그와 같은 종묘의 주변 환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 제2장, 제5장을 참고 바랍니다.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천자칠묘도입니다. 고대 경전에서의 천자칠묘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보는 바와 같이 태조묘를 시작으로 동쪽인 좌측에는 소묘를 정렬하고 서쪽인 우측에는 목묘를 정렬한다는 이른바 좌소우목 구조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경전인 예기가 이 그림이 정거라고 지난 인트로 시간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예기 왕제편에서 천자 칠묘, 삼소삼목, 여 대조지묘 이 칠이라고 한 이 한문 원문을 직역하면요. 천자는 7개의 묘이다. 3개의 소묘와 3개의 목묘, 태조의 묘와 더불어서 7개이다. 가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는 종묘 유적지들은 산발적 전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기 경전이 한나라 때 작성된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 내용의 시대적 배경을 주나라 때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종묘제는 주나라의 종묘제도라고 왕조시대 내내 지속적으로 여겨져 왔고요. 또 지금에도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고대 경전에서의 설명과 지금 현대에 발굴된 실제 유적지 형태의 차이는 어째서 발생한 것일까요? 제가 연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주나라 때 이러한 소와 목의 분류제도는 종묘라고 하는 건축물의 배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종족 내에서의 상하를 분별하는 친족들 간의 이진법적 촌수 제도였습니다. 주대의 종묘는 치조 공간으로서 각종 종교적, 정치적, 외교적인 의례가 이행되던 곳이었습니다. 진나라 때의 그 진시황제 이후 제사 의례와 정치 외교 의례의 분리가 진행되면서 종묘는 성군의 제사 의례를 이행하는 장소로만 불리게 되었고요. 정치적, 외교적 기능 및 거주 공간으로서는 황궁, 궁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즉, 궁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적인 집의 의미로 사용된 용어였지만요. 진시황제 이후로는 최고 통치자의 집을 지칭하는 것으로만 쓸 수 있게 법규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서주시대의 묘자에서 달 모양 대신에 주나라 때 종묘 건축물상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시냇물 모양으로 대체했던 이유로서 앞의 A, B, C 세 가지 항목을 말했는데요. 반드시 그 이유는 아니더라도 주나라 때의 종묘 형태로서 마지막의 D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종묘는 좌소우목 형태와 같은 조직적인 배치가 전혀 아니었고 산발적이며 지형지물에 맞는 자연스러운 배치 형태였다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묘라는 것이 돌아가신 역대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일률적으로 조성한 사당이 아니라 바로 통치자나 여러 관료들과 같은 상류층의 저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교재 제2장과 제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